안녕하세요. 집주클럽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 증시를 좀 보고 시황을 좀 보고 뉴스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방송을 좀 시작했습니다. 내일 좀 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큰 그림, 요 추세 곡선이 훼손되지 않는 요 아래 선, 이 아래 선을 두 개 그려드렸죠.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그걸 그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 될 거다. 또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옆에 마무리 될 거다라고 하고 추세를 전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봉상 이 그림을 그리게 된다. 한번 그렇죠. 주봉상. 지금은 일봉이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히게 이 960에 맞춰놨죠. 예,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 저항대라고 이렇게 저항대라고 가장 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고객예탁금도 전에 여기 엄청나게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다 나갔다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고객예탁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화요일 날 본 느낌은 공매도가 생겼잖아요. 공매도가 생겼을 때 제 첫 번째 느낌은 뭐였냐면, 아, 맞아. 외국하고 기관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농락했었지. 아, 맞아. 이랬었어. 갖고 놀았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잊고 있었어요. 한 1년여 동안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농락했던 것들을 잊고 있었다가 어제 하루 느끼게 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아침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뭐 여러분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 뭐 비슷해요. 근데 코스닥이 더 중심적으로 농락을 당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종목도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맘만 먹으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움직이기가 정말 쉽죠. 그죠? 정말 쉽죠. 그래서 10분봉을 좀 볼게요. 10분봉을 보고 이따가 이제 투자자별을 좀 볼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반에는 살짝 오르다가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내리꽂아요. 내리꽂다가 다시 좀 샀다가 또 다시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살짝 샀다가 또 공매도로 내리꽂아요. 그러다가 다시 사서 갚아. 그리고 또 사. 좋은 종목들은. 음. 그러는 시기를 했다. 자, 투자자별을 좀 볼게요. 투자자별을 당일 추이를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지금 보세요. 지수는 까만색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개인이 주도하지 않고 개인은 이제 끝에 좀 이제 다시 샀고, 외국인을 보세요. 외국인 아침에 좀 샀죠. 외국인 파란색이에요. 샀다가 사자마자 내리꽂아. 뭔가 살 것 같이. 뭔가 개인이 팔고, 처음에는 아침에는 개인이 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침에는. 정말 차트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보기다 좀 짜증나서 좀 안 보긴 했는데, 그리고 점심에 좀 보니까 또 다시 외국인이 사기 시작해. 제가 그래서 살짝. 그 다음에 또 다시 팔아. 그거 다시 올라.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었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네들이 결국은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거대 자금이 와 샀다가 와 팔았다가 와 샀다가 와 팔았다가, 그죠? 하루에도 이 변동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똑같이 샀다가 쭉 팔고 한 번에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판 거보다 올라가 있고 외국인도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매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순매수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조심해야 될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가 시작하니까 이 그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개미를 탈탈 털고 하는 시기가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그들의 사실 돈에 장사 없어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느낀 거는 뭐냐면 시세 사실 아침에 이렇게 밀릴 때 아침에 엄청 밀렸거든요. 10분만 보면 아침에 와서 살짝 올라가고 밀릴 때 야, 진짜 이렇게 밀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밀리지? 뭐 어디까지 가지? 940까지 갔는데 야,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추세도 다 끊고 내려가겠는데? 제가 요거 딱 잡아줬잖아요. 야, 이걸 딱 깨려고 하는 시점에 그때 이들이 사더라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이 하락에 다만 이렇게까지 차트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트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종목에는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는 없어요. 예. 모든 거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또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사실 많이 왔죠.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실 이번에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건 좋아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렇게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지금의 경제 활동이 붕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아니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랑 비교하기 좀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붕괴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960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상 보면요. 주봉상 보면 이미 이때 왔어요. 930 왔어요.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반도체 빅사이클 왔을 때예요. 반도체 빅사이클. 반도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소부장 관련해서 난리 났을 때, 소부장 관련해서 막 10배 오고 막 이럴 때였어요. 이럴 때. 이럴 때에 왔다가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이봐요. 여기도 하락할 때 보세요. 이렇게 안 온다니까요.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도 아무리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도 이렇게 갔지만 떨어질 때 이렇게 간다니까요. 자기도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갔지만 결국은 큰 파동으로 보면요. 큰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마지막 파동이 하나 남았어요. 세 번의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하면 세 번의 상승과 두 번의 하락입니다. 주봉상 세 번의 상승이 아직 안 그려졌잖아요. 예, 다 안 그려졌다. 두 번의 하락은 이제 시작될 거고,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이론상이라는 거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그거를 깨는 게 제가 말씀드린 요 그림이라고 그랬죠. 요 추세, 요게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추세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 지점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안 깼죠. 예, 그거를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들도. 왜? 아직 이 시장에 먹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하락 장세가 올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제가 얘기할 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저는 뭐 당분간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대한 선이 만약에 여기서 맞아준다고 하면 그 최대한 선이 한 1100, 뭐 1150, 뭐 이렇게까지 최대까지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 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 이걸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상승해서 하락했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만큼 하락한 이유는 또 다른 상승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 총알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다시 이 상승을 만들어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는 거고, 저는 사실 5월 15일 전후까지 요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조정받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갈 거서 얘를 머리를 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너무 하락이 나왔죠. 공매도 이슈까지.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시원하게 내렸으니까 한번 또 시원하게 올려주겠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않는다. 예.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여기 그림처럼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예. 근데 일단은 여기서 그 그림은 요 정도 한 10일 정도의 시간은 남았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시간은 10일 정도 남았다. 왜냐면 이 틈 있잖아요. 이 틈. 이렇게 삼각. 요 수렴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이렇게 남았다.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흘러내릴지는 요때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 파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 공매도들 조심해야죠. 예, 공인이탈금도 엄청 많기 때문에 요즘에 셀트리온 같은 것도 굉장히 이 공매도 세력들 너무하네 라는 세력들의 공분이 많아요. 예, 그 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겠네 셀트리온 사 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25만 원 했는데 사실 25만 원에서 몇 번 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26만 원 됐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 1위잖아요. 항상 공매도에 관련된 1위가 셀트리온이죠. 항상 불변하죠. 예, 근데 거기에 셀트리온 삼형제 근데 거기를 그렇게 샀고 마지막에 더 뭔가 올라가면 그들은 엄청난 또 손실이 보기 때문에 아마 조바조바 하겠죠. 거기다 대고 또 공매도 치고 또 매도하면 또 물량도 털리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게. 자,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 제가 하반기에 조금 장이 어려울 거라고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 연준의 빠르면 4달 테이퍼링 시그널 하반기에 시행할 수도. 사실 이건 좀 자극적이긴 해요. 예, 이렇게 바로는 아닐 거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좀 수돗물을 쪼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약간 줄여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고 연준이 계속 이제 뭐 약간 이제 어려운 이제 그저 뭐 하이 일드 채권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해요, 얘네가.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돈들을 시장에 뿌리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냐면 그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회사채를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찍어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냥 산다는 건데, 그러면 그 회사는 돈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국가가 샀으니까 사실 연준이 거의 국가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국가는 기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방준비위죠. 준비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위에서 준비제도에서 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샀는데 사고 나서 기업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사채를 쓴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편안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채를 쓴 거 전환사채나 그런 걸 쓴 게 아닌 사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 이제 부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를 계속 해왔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고위험성 자산 채권들을 국가가 사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되진 않고 금리 인상은 쉽지 않고 그 전에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돈을 뿌리는데 이제 MMT라고 그죠? 모던 죄송합니다. 모던에서 실패했네요. 예, 어쨌든 모던이에요. 현대 자금 정책인가? 제가 알고 있었는데 MMT는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뭐냐면 테이퍼링 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실제 이제 옛날부터 했는데 언제냐가 중요한데 언제냐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저기 뭐지? 물가 상승률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얘네는 정확하게 이제 시그널을 준다고 그랬죠. 바로 뭐냐면 이제 고용률. 이제 그죠?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는 나는 절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 금리 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풀렸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실은 코로나로 사실 경제가 회복이 되면 갑자기 뭐지? 모든 이제 소비가 확자되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딸리면 무조건 뭐든지 올라가게 돼 있죠. 지금 배 운임료도 올라갔지. 뭐 그다음에 항공 운임료, 기름 운임료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실질금리, 명목금리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 계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금리보다는 고용률로 보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요 얘기죠. 자산 매입 축소가 최우선이, 그러니까 자산 매입, 아까도 얘기했던 하이일드 채권을 최우선하겠다는 게 바로 이게 이제 테이퍼링의 이제 첫 번째다라는 건데,
시점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시점을 정확하게 밝힌 거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뭐냐면 시점은 고용률이 몇 프로였더라? 6%였나? 아니, 실업률이 6%였나? 아니, 저기 2%였나? 6%였나? 아, 저 기억이 안 나요. 거꾸로 하고 있나? 2%인가 6%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제가 확실히 알아봐서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어쨌든 얘는 못을 박았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요 기사는 원문은 제가 저기 뭐지 설명에다 다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그거예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결국은 테이퍼링, 다시 말하면 자금줄을 줄이는 거, 이런 채권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죠? 회사채를 사는 걸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 테이퍼링인데, 그 테이퍼링에 대한 발작, 금융 발작, 그래서 버냉키에 대한 발작이 유명한데 뭐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파동 이론상도 그렇고 얘네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5월까지 미국이 전체 백신을 다 맞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백신을 다 맞고 나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한번 터질 거예요. 미국도 다시 한번 지금 나스닥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좀 볼게요, 잠깐. 5월까지 다 받으면 나스닥이 횡보였는데. 좀 줄다가 예, 그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신호가 하락의 신호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미국이 경제 회복 시그널이 와서 결국 이제 우리 마스크 안 써도 돼. 야, 이제 뭐 경제 자유 활동해.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당연히 미국 집 이거는 날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든 다우지수든 마찬가지.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야야 바다 지금 난리네. 죄송합니다. 왜 이래? 방송 못하나? 예. 문 라디오.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죄송합니다. 뭐 하나 잘못 눌렀다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날아갈 거라고 봐요. 결국은 5월에 한 번은 축포를 터뜨릴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도 보면은 사실 한 번 약간 발작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위로 점프하려고 했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앨런의 발언이죠. 뭐 이거 좀 빨라질 수도 있겠는데, 뭐 우리는 테이퍼링 할 건데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이거는 원래 나왔던 얘기 똑같잖아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던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주사를 빨리 맞은 거죠. 자, 그런 거고 외환도 보면 외환은 지금 사실 솔직히 외환이 걱정해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외환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 얘기는 뭐냐면 외환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달러가 이제 많이 풀렸던 게 다시 회수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달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실제 달러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달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짜 달러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지표상 정말로 달러가 덜 풀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전고점을 못 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지표입니다. 그 차트상에서 전고점을 못 넘는다는 건 전고점의 저항을 이제 맞고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죠. 어쨌든 전고점에서 한번 헤매고 있다. 한번 헤매고 있다는 거고. 그럼 저는 사실 넘어가기 쉬울 것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테이퍼링이나 그 다음에 당장 금리 인상을 할 건 아니거든요. 예. 금리는 더 이상 인하할 게 없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도 예상이죠. 그래서 저도 예상해서 지금 오늘 좀 방송에 미스가 많네요. 시간도 좀 길게 끌었는데. 네네. 어쨌든 오늘 아니죠. 화요일날 굉장히 좀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다 그려드린 거니까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 매물대에, 사실 여기 매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매물대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가장 지저분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980에서, 그죠? 940까지가 지금 가장 길어요. 가장 지저분하다. 여기는 요만큼 나와있고 여기는 요만큼 나와있다. 안 지저분해요. 전혀. 가장 지저분한 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980에서 930 요 구간.
근데 980을 너무 쉽게 뚫었어 얘가. 980이 어디 갔냐? 980 여기 너무 쉽게 뚫렸죠. 근데 여기는 저항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봐야 요거밖에 없는데 뭐, 그죠? 여기가 너무 쉽게 뚫려서 그렇죠. 980에서 960 구간이 너무 빨리 뚫렸죠. 근데 그날은 공매도 날이기 때문에 아주 공매도 선수들이 엄청나게 자금을 뺐죠. 난리 났었고. 어쨌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자금도 공인타금도 들어왔고, 총알은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장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감히 이제 실적 장세가 끝나고 나서 실적들이 이제 담보가 되면 이제는 연태까지는 이제 거품이냐 아니냐, 지금 있는 이 지표가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는 왜냐면 아직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행 지표가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논란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실질 경제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근데 대한민국은 야 죽겠다, 뭐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뭐 배달도 뭐 공장도 막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사실 또 보니까 또 배달로도 굉장히 많이 매출을 얻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사실 요즘에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지, 술자리도 많이 하고 있고, 꼭 술자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음식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죠? 근데 다만 단점이 이런 데는 좀 어려워요. 뭐냐면 번화가, 그죠? 번화가나 또는 뭐 1번가 이럴 때는 월세가 세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많이 교체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는 준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5월에는 또 가정의 달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고, 어린이날도 저희는 사실은 집에 있었지만 또 뭐 애들이 나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석가탄신일도 있고, 아무래도 5월엔 날씨가 좋잖아요. 이제 그런 날에 안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5월에는 제주도 최고의 절정기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제주도에 또 최대 한파가 갈 거면,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5월 내에 1000명 가까이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신호탄은 일단은 치료제, 백신, CMO, 그 다음에 진단키트, 요런 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 공매도에 타격이 될 건데, 그거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맞아요.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공매도를 치시겠죠. 여기서 공매도를 어마무지하게 치고, 공매 세력은 아마 그때부터 투매를 하실 겁니다. 저희도 여기 근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근처에서 마지막 머리를 그리는 그 지점에서 주봉상 꺾이는, 지금 꺾인 거 아닙니다. 꺾이려고 하는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요. 그 지점에서 요 지도가 꺾일 때 아직 좀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탈출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나? 어쨌든 당분간 주식은 조금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는 기대감에 실적에 한번 가잖아요. 기대감에는 엄청나게 돈을 한번 벌었었죠. 여러분들 작년 코로나에 기대감으로 돈 엄청 많이 버셨죠. 근데 정말 실적에 돈 버신 적은 아직 없잖아요. 이제는 실적에 돈 벌 시간이 왔다. 그래서 실적에 돈을 버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섹터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제 초여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그리고 이제 6월쯤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곡소리 날 때 그때 다시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뉴스에 비트코인처럼 연일 나와야 돼요. 너무 심하게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한국 주식 폭락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연일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가 고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